전라북도 서남 끝자락 변산. 한반도가 품은 작은 반도 변산 바닷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가르듯 우뚝 선 기암괴석. 투명한 물빛과 검은 바위들의 해변. 변산반도 채석강입니다. 수만 권 책을 쌓아 올린 듯 층층이 포개진 바위. 불어오는 해풍에 들이닥치는 파도에 수천 년을 쓸리고 깎인 해식절벽.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달과 파도가 만든 퇴적암층, 땅과 바다가 간직해온 기나긴 세월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절벽 사제 적책방 파도요동 독서성. 절벽은 서재에 책을 이리저리 쌓아놓은 듯하고 파도 소리는 학동이 책을 읽는 소리 같구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가득한 변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소금기 가득 머금고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안과 고창의 경계에 닿은 곰소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유염 생산지로 손꼽히는 곰소염전입니다. 2021년에는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축구장 70여 개, 57만 제곱미터 넓이의 드넓은 소금밭. 7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 천일염은 일구고 있는 곳. 변산의 하루는 햇살 따사롭게 내리쬐는 염전의 소금 연그는 소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각사각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직은 독특한데요. 이때 이곳이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부나 봐요. 보통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요. 네. 여기는 염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이 탁 트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바람이 좀 잦고 오후가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옆에가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이제 염전은 바람도 많이 불어야지 소금 생산도 유리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최적지에
저런 건물이 그건가 본데요? 소금 창고 같은 거 같. 네, 이제 앞에 이게 이제 염전의 창고인데요. 소금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아. 이 목조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렇게 기울었는데요? 네, 창고가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요. 네. 소금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쌓다 보니까 약간 삼각형으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지었더니 소금이 되게 무거워서 이 나무가 버티질 못하고 옆으로 다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일부러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창고를 지었더니 조금 더 오랫동안. 저 또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계속 신발에 다닥다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이게 네. 예전에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곳을 결정지라고 하는데 결정지에서 이게 이제 바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거는 현재 타일이고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이런 요 항아리처럼 생긴 거. 이게 이제 옹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게 항아리 깨진 거를 모자이크처럼 해서 결정지에다 이렇게 반듯하게 깔고 나서 거기서 이제 소금을 생산을 했었는데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제 이걸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장판으로 바꿨다가 그 뒤에 이제 또 세라믹 타일로 바꾼 거예요. 오랜 시간 소금을 채취하며 생긴 지혜로 만든 옹기 그릇 조각. 검은 장판 결정지를 거쳐 이제는 세라믹 타일 결정지를 통해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70여 년 세월 염전이 지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소금은 햇볕과 바람과 바닷물이 만나고도 기다림의 긴 시간을 지내야 비로소 하얀 눈처럼 피어난다고 합니다. 봄날 염전을 가득 채운 하얀 소금꽃을 상상해 봅니다. 강한 햇살, 바다에서 불어오는 깨끗한 바람, 산, 하늘, 바다가 맞닿은 곳. 주변을 둘러보니 염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곰소연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봅니다. 여기는 전부 이렇게 나무 아니면 세라믹 타일이네요. 네, 여기 지금 밟고 있는 것도 다 소나무고 소금물에 견디기 위해서 다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독특하지만 저는 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저 뒤쪽은 그냥 논인가요? 이제 염전이라고 하는 곳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염전은 이제 소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과 햇볕에 의해서 증발된 자연적인 소금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증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 앞에는 다 이렇게 타일이 깔려 있죠. 이 타일이 깔려 있는 이곳은 우리가 결정지라고 불러요. 소금이 결정을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나머지 뒤에 보시면 아까 뭐 논 같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다 갯벌이에요. 그 역할은 뭐냐?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이 되기까지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약 한 15일 정도 계속해서 증발을 시킨 물을 가지고 일정 농도가 되면은 이 결정지라고 불리는 이 타일이 있는 곳에서 소금을 만들게 돼요. 지금 이렇게 소금을 만들지 않는 계절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으로는 햇볕이 짱짱한 그런 계절이어야 소금이 잘 만들어질 테니까요. 네. 소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한 10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햇볕도 좋아야지만 평균 온도가 약 20도 이상 올라가줘야지만이 소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궁금한 건 뒤에 이렇게 또 지붕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 이런 건물인데 얘는 또 뭘까요? 아, 이제 이거는 네. 그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 갯벌에서 증발시킨 물이 약 15일 정도 네. 증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5일 동안 날씨가 계속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증발시킨 물을 농도별로 저장을 했다가 날씨가 좋고 증발량이 좋을 때 여기서 이제 꺼내서 결정지에 놓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유사시엔 여기로 좀 얘들을 몰아놨다가 그렇죠. 날이 좋은 날 다시 꺼내서 네. 여기에서 아하,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네. 비가 올 때 잠시 바닷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해주. 70여 년 전 옛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햇볕과 바람, 그리고 기다림의 결정체 소금. 곰소 염전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천일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1946년 시작한 염전을 4대째 이어가며 하늘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농사를 오직하게 짓고 있습니다. 미물때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바닷물을 저장하고 염전으로 끌어온 물을 햇빛과 바람에 말립니다. 바닷물에서부터 소금 결정이 맺히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이어온 염전 이야기. (70여 년) 세월을 견딘 소금 창고를 보니 그 시간의 이야기가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결정지에 소금이 이 창고로 오는 거죠? 네, 이제 아까 거기서 결정지에 있던 소금을 여기로 이제 보관하는 곳이에요. 안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네네. 아, 이렇군요. 여기가 소금 창고네요. 네, 여기가 이제 소금을 저장하는 소금 창고예요. 와, 이런 곳은 저 처음 구경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오, 이제 여기가 1년 네. 동안 소금을 생산한 거를 저장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저장함으로써 소금을 우리가 아까 그 결정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건졌잖아요. 물 네. 속에서 건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물기를 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도 전부 이렇게 그렇죠. 나무로. 바닥도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는 또 이렇게 수로 같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그 밑으로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저희가 김장 담글 때 소금 사와 그러면 몇 년 동안 뭐 간수가 빠진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저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수분을 또 배출한 이런 소금이네요. 네, 그렇죠. 아, 요거 혹시 조금 맛을 봐도 좀 괜찮을까요? 네. 오, 굉장히 하얗다. 오,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쁠까요? 깔끔하고 좋은 소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소금 맛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안 짜고요. 네. 또 심지어 씁쓸한 맛이 전혀 없네요. 네, 그렇죠. 씁쓸한 맛이 난다는 거는 간수 성분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얘가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것도 아니고 조금 됐나 봐요, 그럼? 아니죠. 저희는 이건 작년에 생산된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쓴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특한 생산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가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아름다운 사찰 내소사. 내소사의 이름은 모든 것이 소생한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내소사의 치유의 향기를 더해주는 곳, 일주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전나무 숲입니다. 200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함께 나누고픈 숲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700여 그루의 곧게 뻗은 전나무가 울창한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나무가 심어진 것은 150년 전쯤 삭막한 사찰 입구에 생기를 더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평탄한 데다 그늘로 되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에 좋습니다. 지금 이곳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곳이 지금 내소사 들어가는 입구죠? 그렇죠. 아까 이제 일주문에서부터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히 여름철에는 네. 피톤치드가 굉장히 향이 강합니다. 네. 마치 속세에서 좀 벗어나서 어딘가로 갈 때 입구를 맞아주는 것 같은 그런 좀 정화의식 같은 느낌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도 치유의 길. 아, 그래서 여기를 맨발로 걸어도 좋은 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나무들이 마치 무슨 도열에 있듯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또 키가 워낙 커서 상당히 또 운치가 있네요. 예. 그래서 마치 어떤 터널, 네네. 터널을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모습하고 네. 또 이렇게 바닥이 현대식으로 아스팔트 깔지를 안 해서 훨씬 더 걷기도 예, 편하고. 걷기 편하고 네. 전나무 특유의 맑은 향내음.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청량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찾아오는 이 누구라도 포근히 맞아주는 곳 내소사. 천왕문 넘어 내소사에 들어서면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듯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나무 기둥을 감싸고 있는 금줄. 사찰 안에 있는 나무이기에 조금은 의아한데요. 천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염원과 바람을 들어왔을 느티나무. 높이 20m,
둘레 7.5m의 거대한 나무가 지닌 세월의 무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사찰 안에 있는 건 좀 그렇다 쳐도 금줄이 걸려 있는 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네. 이게 사실 저 금줄은 무속의 우리 그 원시 신앙의 그 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쪽에 나오는 원시 신앙 형태에서 나오는 게 지금 금줄이고 뭐 오방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찰 안에 있는 나무에 금줄이 쳐져 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저쪽 일주문 쪽에 또 같은 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력 1월 14일 날 저쪽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마을에서 당제를 지내는 걸로 이제 그 끝났는데 60년대경부터 그 제사를 내소사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민간의 영역하고 사찰의 영역하고 이게 사찰의 영역에서 포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해남에 이제 미황사하고 부안에 이제 우리 내소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이 제사인데 이제 이건 제사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1월 14일이거든요. 음력으로. 네. 그날 오시면 저쪽 그 일주문 마당에서 큰 한마당 잔치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민간 신앙을 품은 불교, 부안 내소사 당산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 종교를 떠나 주변 사람들 모두가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범상치 않고 독특한 건물. 보물로 지정된 내소사 대웅보전입니다. 정교한 건축 기법과 수려한 처마 곡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곳 내소사. 누구 하나 억누르거나 명령하지 않을 것 같은 편안함이 온몸에 전해옵니다. 제일 먼저 이 대웅보전의 딱 선 느낌이 와, 참 오래됐다. 그리고 단청도 이렇게 다 지워진 느낌. 진짜 고색이 찬연하다는 말 중에 고색이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는 곳이네요. 그 말하고 딱 어울리죠. 네. 그런데 이 단청은 지금 1700년대 중반쯤에 일단 했다가 산화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단청이 없는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단청을 백골 단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창살에 이 꽃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살일까요? 저거는 꽃살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꽃살문과 꽃문은 좀 틀려요. 네. 꽃살문은 살 위에 꽃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살과 꽃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 통으로 깎아낸. 네. 네. 지금 이 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려오는 살이 한 통입니다. 그런데 꽃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꽃살문이라고 하지 않고 꽃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살문은 그 예술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기법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소사 꽃살문이 최고로 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찰들이 꽃살문을 제작을 할 때 참고하고 많이 모방하거나 참고하거나 이제
했던 게 바로 이제 내소사 꽃살문인데 지금 약 한 400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도 그 형태를 거의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잘 만들어진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400년 정도 된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이겨낸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무 빛깔 그대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최고의 장식. 사방 연속 무늬로 끝없이 이어진 꽃들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엄숙함 속에 순수하고 담담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옛 장인의 숨결과 아름다운 정취가 남아있는 건물. 빛바랜 단청과 정교한 조각. 담백하고 청아하며 순박한 멋이 느껴집니다. 나무 빛깔 그대로 자신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내소사.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 민간 신앙을 끌어안은 사찰 안의 당산나무. 아름다운 대웅전과 멋스러운 가람을 바라보며 내소사 단상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진리를 상징하는 꽃과 통로를 상징하는 문의 만남. 꽃살무는 엄숙한 경계이면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통로를 뜻하는데요. 삼라만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피차브리 피안과 자안이 하나로구나. 한껏 움츠리고 있을 것 같은 농촌의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시끌벅적 바삐 움직이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곳인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거름을 주고 일일이
나무의 키를 맞춥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농촌에 바쁘게 일하시는 분 뵈니까 왠지 궁금증이 생겨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가 이게 다 뽕나무인데요. 네. 이 뽕나무를 이제 5월에 수확 전에 좀 수확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의 형태를 좀 잡아주고 있어요. 뽕나무를 지금 이거 하우스 아니잖아요. 네,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거 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낯설으시죠? 네. 네, 뭐 보통은 이제 뽕나무를 옛날에는 누에를 키우나라고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하고 했는데 부안은 워낙 오디가 유명해요. 근데 특히 오디 중에서도 이제 가상 2호종이라고 알이 굉장히 굵고 당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얘네가 벌레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우스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벌레나 해충들을 좀 막아주면서 이제 과실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하우스로 하는 이유는 네. 온도라든가 좀 빨리 자란다든가 조기 수확을 위한 건데 여기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보네요, 그럼?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됐죠. 아무래도 뽕나무는 영양 성분이 많아서 진짜 곤충들이 엄청 좋아하고 특히 이제 바이러스성 병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하우스에서 온도를 조절해서 이런 바이러스 병균을 좀 잡아주고 또 외부 유충을 막아주고 근데 그러면서 겸사겸사 오디 수확도 빨라지고 이런 이중의 효과를 갖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뽕나무에서 이렇게 따먹던 오디는 손에 네. 물도 잘 묻지만 이게 잘 으깨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럼 하우스 안에 거는 일반 노지 거와는 좀 다른 더 예민하죠. 아무래도 이제 오디를 드시면 제일 문제점이 이렇게 까칠까칠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근데 네. 저희 오디는 까칠까칠하지는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훨씬 더 민감하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는 이제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수확을 하는데 저희는 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애기 다루듯 수확을 그렇군요. 합니다. 누에를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뽕나무. 봄이 되면 열매를 맺고 6월에 수확하게 되는데요. 부안은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오디 재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부안 오디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겨울에도 지금처럼 나무 가르기,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으로 분주합니다. 이곳 오디 농장에서는 오디 재배뿐만 아니라 오디 수확, 오디청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등 체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험하러 온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대숲 사이에 살포시 들어앉은 오두막 보이시나요? 아이들을 위한 비밀 공간, 아지트가 되어줄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하늘의 구름을 싹싹 쓸어주는 것 같은 이런 녹색 풍광 네. 제 딱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네.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대나무 숲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신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여긴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숲 체험을 좀 해주고 싶다. 근데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 그죠? 자기만의 놀이터 공간. 아지트 뭐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와서 좀 이런 자연에서 숲놀이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어른들도 사회인이 되면서 녹색 갈증에 시달리다 보면 녹색이 그리워서 녹색으로 싹 들어오잖아요. 숨을 쉬려고. 야, 그런 곳에서 이곳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지금 자재도 보면 희한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보통 파레트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큰 물건들 올렸을 때 이렇게 밑에 받쳐서 사실 이게 일회용으로 다 버려져요. 근데 이제 한 폐 자재 하시는 분들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처리하기도 힘들어서 야 개당 900원씩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엄청 가져왔는데 사실 저는 환경에도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사실 이런 물건들이 되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좀 업사이클링을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릴 적 꿈꿨던 숲속의 아지트, 나만의 비밀 공간. 체험학습 온 아이들도 이색적인 공간을 맞이하며 새로운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숲속에서 즐기는 나만의 시간. 어쩌면 아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소중한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원이 가진 또 다른 특징 하나. 청년과 함께하는 농원이라는 점입니다. 부안에 청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원에서 또 부안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산, 가공, 체험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젊은 부안, 내일을 향한 부안의 변화를 이곳에서 꿈꿉니다. 조금 전에 무슨 열띤 학습 토론장 보는 듯 했거든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의 자원들을 엮는 관광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농원으로서 농원과 생산과 어떤 가공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전에 체험도 하더니 거기에 지금 무슨 교육과 연계된 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인가요, 이건? 청년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저희를 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농촌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특히 이 친구들이 관광이나 여행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협업, 파트너로 이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관광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저는 잠깐 봤을 때 왜 자꾸 저게 PT 현장 같고 막 세미나 현장 같고 그랬었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좀 서로 의견도 교류받고 누구 가리킨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같이 의견 교류를 하는데 제가 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앞에 잘 나서요. 왜 그러냐면 농장을 촬영 온다고 그래서 이런 공간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시는 모습이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과 연계된 어떤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맺어진 어떤 열매나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진행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제 사실 저희가 체험학습을 하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게 많은 분들이 딱
저희 농장만 왔다가 가시거나 내소사만 왔다가 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부안을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왕이면 왔으면 부안에 대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죠. 변산의 매력과 풍속을 작품에 담아내는 한국 화가 심성희 씨. 전통 민화와 더불어 부안의 이름난 여류 시인이자 기생이었던 임해창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선 부채 명장이 만든 귀한 부채에 그의 그림이 더해집니다. 부채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부채가 있는 협업. 부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회화.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다방면에 걸친 그의 관심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빠른 붓터치로 작품을 이어가는 화가 심성희. 그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들이 보이는데요. 금방 부채에다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네. 인물이네요. 네, 부안의 임해창을 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네. 제가 지금 민화 작가로 알고 왔거든요. 네, 한국화가 전공이고요. 네. 민화하고 풍속화 그림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딱 왔는데 일반 민화와는 좀 다른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다. 이게 첫인상이거든요. 네, 제가 색을 되게 좋아해서 다양한 색을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타로에 들어있는 색도 알아보고 사실 화투에 있는 색도 한번 제가 되게 면밀히 살펴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색을 쓰다가 단청을 그려보고 사실 처음에 단청 그릴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단청이 네. 거의 제도하듯이 그리는 그림이어가지고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그 단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색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단청의 색을 그대로 민화에다 접목을 시켜봤는데 제가 조금 원하는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화의 소재에 단청의 기법을 넣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색감은 그렇다 치고 지금 민화하면 기본적으로 본이라고 해서 본을 위주로 해서 많은 창작도 이어지고 또 이렇게 재탄생도 하는데 네. 지금 선생님의 작품은 어디를 둘러봐도 본이 있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근래에 더 확연한 캐릭터화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와닿거든요. 네. 좀 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데. 네, 저의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창작한 거여가지고 본은 아예 없고 그때그때 디자인해서 그리는데 보통의 이 민화에 들어있는 특히 12지신 같은 경우 거의 중국에서 넘어온 설화여가지고 이게 그 다 중국 복장이에요. 스타일도 중국스럽고 그리고 12지신 찾아보면 다 중국 스타일의 모습만 나오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입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민화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린 거는 12지신은 전부 다 커플이잖아요. 한 쌍의 커플을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 남자 같은 거 이렇게 장군복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나만의 색을 찾고자 단청의 색채를 원용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가 하면 12지신의 한복을 입히고 우리 고유의 전통 디자인과 색을 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전통을 입은 현대적인 캐릭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또 하나의 색채 미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면의 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부채살의 요철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나만의 성취감이 느껴진다는 심성희 화가. 부채에 담긴 신비한 매력. 부채를 넘어 생활 속 깊이 색을 들여와 다양한 그림을 시도하는 자유로움이 작품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보자마자 느낀 건 저는 민화긴 민화인데 절에 어느 기둥 하나 뽑아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흡사해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 작품은 사실 그 절에 가면 기둥에 있는 단청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서 거기 여기에는 보통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사실 제 이름 심성희예요. 문자도를 여기에 그냥 넣어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 단청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그림을 그리면서 색감을 좀 익히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내 이름 한번 넣어볼까? 문자도를 한번 여기다 새겨본 거예요. 일단 전통 단청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보자 해가지고 나온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은 눈에 익은 것 같지만 전혀 새롭거든요. 전혀 네. 본 적이 없는 네. 느낌이거든요. 아, 민화인데 탱화 불화에 가깝다. 네. 탱화 불화인데 민화에 가깝다. 그런데 참 조화롭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어서 네. 네, 선생님의 작품 성향이 좀 이해가 됐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의 성향이나 또는 작품을 하시고 싶은지.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단청에서 이 단청 색에 특히나 더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단청을 어느 정도 제 손에 익으면 이 단청을 회화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삐뚤이 단청이라는 이름으로 회화적 민화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법의 이렇게 작품을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싶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부안. 변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부안.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루가 저물고 노을을 기다리는 시간.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이며 혹은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층층이 기록된 시간의 풍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노을이 온 바다를 물들이는 시간. 잊히지 않을 풍경을 바라봅니다. 간몰하사의 소로
심신비월 수평후 일몰 구경을 어찌 작은 정자에서 하리요. 마음과 몸을 수평선 너머로 날려보내네. 오랜 세월 쌓이고 깎인 해식절벽. 햇볕과 바람, 자연의 선물 소금.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천년고찰. 느리지만 단단한 변화를 꿈꾸는 곳 변산. 기나긴 기다림이 그려낸 그곳의 풍경을 기억합니다.